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적용기사 필수형 20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필수형 200 이후에 제가 계산 문제를 새로 추가해서 41강을 만들었습니다. 필수형 200에서 계산 문제까지 넣기에는 또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또 다른 중요한 유형들이 많아서 계산 문제만 따로 중요한 거 몇 개 위주로 한번 골라봤는데요. 계산 문제에서 유독 이제 역학이라든지 이렇게 거의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한 문제들은 생략하고 자주 나왔던 여러 번 출제된 문제들로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시다 보면 역학 같은 굉장히 어려운데 난이도가 매우 높고 그리고 출제 비중은 높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중요 유형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계산 문제 위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조경기사, 산업기사 필기 한 권으로 합격하기라는 교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함수율. 자, 이번에 나오는 그 계산들은요, 아직 완벽하게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이라면 이 강의를 보시면서 바로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계산식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고 출제율이 높았던 거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다 외우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율도 한번 볼게요. 두 개입니다. 함수율은 목재의 절건 중량 분의 목재의 함수 중량 빼기 목재의 절건 중량 곱하기 100 이거 하나랑요. 그 다음에 건조 후 중량 분의 건조 전 중량 빼기 건조 후 중량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건조 중량이 똑같은 건조 중량이 있고 여기도 목재의 절건 중량, 목재의 절거 중량 이렇게 분모와 분자에 하나씩 있으니까요. 이렇게 더 쉽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똑같은 게 건조 중량, 건조 중량, 그 다음에 목재의 절건 중량, 목재의 절건 중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어려운 용어는 절건 중량이라고 있습니다. 절건 중량은 이제 환기가 잘 된 그러니까 건조 같은 그런 거 하면서 온도 100에서 105도 정도에 건조했을 때 그 항량에 달했을 때 중량을 절건 중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건 중량 이렇게 그 뜻으로도 혹시나 나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이제 문제에 절건 중량이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그 절건 중량의 뜻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뜻도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율의 공식 두 가지 다시 한번 외워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 잠시 멈추시고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외우셨던 부분 다시 공식을 적용시키면서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서 네, 한번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잠시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그러면 목재 무게가 120g이고 완전 건조시켰을 때가 100g이다. 목재 함수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몇 번 나왔을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그 공식을 여기다 보시면서 할 수 있게 공식도 적어놨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어, 시험장 가면은 그 종이랑 펜을 나눠주거든요. 펜은 개인적으로 지참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거기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종이에다가 계산식을 풀 때 건조 전 중량은 100, 120, 건조 후 중량은 100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이 공식에다가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냥 눈대중으로 했다가 틀렸던 적이 있어서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훨씬 좋더라고요. 시험 시간이 막 엄청 부족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건조 전 중량은 120, 건조 후 중량은 100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다음에 푸시면 더 정확히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조 전 중량이 120이고 여기다 하면 되겠죠. 120 빼기 100. 그다음에 밑에는 또 100이겠죠. 그러면 100분의 20 곱하기 100 하게 되니까 정답이 20%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율 문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수율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우수 유출량입니다. 자, 우수 유출량 Q는 360분의 1 곱하기 CIA 있는데요. 그래서 Q는 이제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우수 유출량이고 그 다음에 C는 유출 개수 여기 C요. 그 다음에 I는 강우 강도, A는 배수 면적입니다. 자, 그러면 CIA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다고 했는데요. 어떤 게 출제된다? 이 공식이 나와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C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우수 유출량, 2번 유출 개수, 3번 강우 강도, 4번 배수 면적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제 우수 유출량, 유출 개수, 강우 강도, 배수 면적 중에 어떤 게 이제 C인가 이런 거를 맞추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요. 우수 유출량에서 유출 개수의 의미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배수 계획에서 유출량과 강우량과의 비율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우수 유출량의 공식 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각 CIA가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까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우수 유출량의 그 공식을 외우신 다음에 아주 조금 응용이 된 문제입니다. 계산을 2번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한번 잠시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공식을 다시 한번 외우신 다음에 거기다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죠? 정답은 3번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2가지가 나와요. 계산을 해야 될 게 잔디 지역 면적에서 또 하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 지역 면적에서 하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잔디 지역에서 C 유출 개수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종이에 직접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적어두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잔디 지역 면적 C는 0.25. 자, C가 유출 개수였죠. 그 다음에 I가 20. 21은 강우 강도가 20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강우 강도가 20mm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I는 20. 그 다음에 A 배수 면적은 여기 0.23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잔디 지역에서의 CIA를 구했고 아스팔트 포장 지역에서 나왔었죠. 여기서는 C가 유출 개수가 0.9. 그 다음에 I가 20. I는 똑같죠. 강도는 20. 그 다음에 A는 0.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가지 한 거를 더 해야 됩니다. 잔디 지역 면적에서 하나, 아스팔트 지역에서 하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 2개를 더하게 되면 계산 후에 더하게 되면 0.0107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래서 여기서는 그 2가지 우수 유출량을 더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수 유출량 Q는 360분의 1 곱하기 CIA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은 농약량 계산입니다. 소요 원약 액량 이렇게 공식을 물어보는데요. 원액 농도분의 사용할 농도 곱하기 살포량. 네, 다시 한번 외워두시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80% 메티온 유제 원액이 있다. 네,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셨을까요? 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차분차분하게 잘 적어두면 원액 농도는 80, 그죠? 원액 농도 80, 그 다음에 사용할 농도가 20, 그 다음에 살포량이 100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80분의 그 다음에 20 곱하기 100 해서 2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이렇게 공식을 외워두기만 하면 이제 대입만 하면 되니까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은 축척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는데요. 축척에서는 2가지를 잘 기억해 두세요. 실제 면적을 구하는 게 나오고 도면의 거리를 구하는 게 나옵니다. 도상 면적 곱하기 축척의 제곱, 그 다음에 도면 거리는 축척 곱하기 실제 거리,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둘 중에 하나를 제가 문제로 가져왔는데 어떤 게 가져왔는지 모르니까 2개 다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길이 3m는 축적 30분의 1 도면에서 얼마로 나타나는가? 자, 한번 풀어보세요. 네,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그죠? 10cm 2번이 되겠죠? 도면의 거리는 축적 곱하기 실제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 곱하기 30분의 1 해서 10cm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3m를 cm로 바꿔서 300으로 바꾼 다음에 cm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3m로 했으면 또 계산이 다르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cm로 묻는 문제는 이렇게 cm로 바꿔서 3m를
300cm로 바꿔서 또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또 소소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건 너무 쉬워서 너무 쉬운데 또 많이 나와서 제가 추가로 기출 예제를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수평거리 분의 수직거리 곱하기 100, 이거는 이론 공부하시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평거리 분의 수직거리 곱하기 100, 이거는 제가 준비한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쉬운 거라서, 만약 수평거리가 뭐 100 주어져 있고 수직거리가 뭐 20 이렇게 줬다. 그럼 100분의 20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굉장히 쉬운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이제 잊으신 분들도 계실까봐 여기다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경사도 수평거리분의 수직거리 곱하기 100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면적 구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표준 길이 제곱 분의 부정 길이 제곱 곱하기 관측 면적, 이렇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외워보시고 외우신 분들은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공식에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시킬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 외우신 공식대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풀어보셨을까요? 네, 정답은 그죠? 25만 30m, 정답이 1번인데요. 자, 그러면 한번 왜 그런지 볼게요. 일단 표준 길이 50이죠. 표준 길이 50인데 여기서 부정 길이, 자, 부정 길이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3mm가 더 늘어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더해야 됩니다. 더한 다음에 제곱을 해야 되는 게 부정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은 25만 제곱미터라고 했죠. 그래서 50제곱 분의 50 플러스 0.003의 제곱 곱하기 25만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정 길이, 여기서는 이제 실제 길이보다 더 늘어났으니까 그게 이제 부정 길이인데요. 그만큼을 더한 거를 이제 부정 길이로 계산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 면적을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수준 측량은 한번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론은 설명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제가 거기서 기출문제를 다 분석한 다음에 그나마 여러 번 나왔던 공식들만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 측량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계고나 지반고나 후시나 전시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설명하면 또 이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개념 공부하시면서 보신 다음에 이 계산 문제에서는 이 정도가 좀 나왔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준 측량에서 이 네 가지 공식은 다시 한번 꼭 보세요. 그래도 이제 혹시나 이제 수준 측량 부분에서 아직 공부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후시, 전시가 많이 나와서 후시, 전시를 알려드릴게요. 후시는 지반고, 여기 지반고 나와 있죠. 지반고를 알고 있는 점을 후시라고 하고요. 그다음 지반고를 모르는 점을 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준 측량에서 레벨 앞에 표척이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시점에 먼저 표척을 세워서 레벨로 눈금을 읽은 다음에 레벨을 수평 상태로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반고를 모르는 점에 표척을 세워서 눈금을 읽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준 측량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복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설명드릴 거는 여기 B점의 표고 HB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 여기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뜻이 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한글로 한번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B점의 표고는 A점의 표고 플러스 후시의 합 빼기 전시의 합. 그러니까 후시의 합 빼기 전시의 합을 먼저 한 다음에 A점의 표고에다가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공식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 공식 다 외우신 다음에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수준 측량 결과에 따른 B점의 지반고를 구하는 겁니다. 자, A점의 지반고가 구해져 있습니다. 30m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B점의 지반고는 A점의 지반고 플러스
후시 빼기 전시라고 했죠. 그래서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30, A 지방고 30이죠. 그래서 30 플러스 1.32 플러스 2.05 빼기 1.70 빼기 2.07을 하게 되면 29.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토량인데요. 성토량 공식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원지반의 흙 곱하기 C를 해서 다져진 값 C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C가 다져진 값이라는 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성토량에 관한 문제 공식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462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모래지륵 성토량 여기 3000 세제곱미터 나왔죠? 3000에다가 C는 여기 0.88이라고 주어졌습니다. 다져진 값 C는 0.88. 그래서 3000 곱하기 0.88하면 2640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점질토는 2000이었죠. 2000 여기다가 C 2000에 C 0.99였죠. 그래서 점질토의 C는 0.99니까 2000 곱하기 0.99를 하면 198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640 플러스 1980은 그래서 4620이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약간의 오타가 있네요. 22,640이 아니라 2,640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성토량을 각각 구한 다음에 또 더해야 되는 그런 한 번 더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성토량 구할 때 C를 이용하는 거였잖아요. C가 0.88이고 0.99였는데 만약에 이게 다져진 값이 C가 아니라 L을 이용하게 됐다면 완전 다른 계산식이 됐겠죠. 그래서 C가 다져진 값이라는 거, 다진 후의 성토량이니까 다져진 값 C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효 질소량은 총 비료량 곱하기 질소율 곱하기 이용률,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어떻게 문제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질소가 0.5인 퇴비, 이용률 20%, 40톤 중에 유효한 질소량은 몇 킬로그램인가? 네, 잠시 멈추시고 외우신 공식에 맞춰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유효 질소량은 총 비료량 곱하기 질소율 곱하기 이용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총 비료량 40톤이었죠. 40톤을 킬로그램 바꿔야 되죠. 킬로그램 묻는 거니까 40톤은 4만 킬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곱하기 그다음에 질소율은 몇 프로였습니까? 0.5%였죠. 0.5였고 그다음에 이용률은 몇이었습니까? 20%였죠. 여기 20%. 그래서 4만 곱하기 0.005 이게 질소의 비율이 0.005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 바꾸면 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만 곱하기 0.2 곱하기 0.005는 그래서 40kg이 되는 겁니다.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오늘 9가지의 유형을 한번 봤는데요. 물론 이제 조경기사에서 이 9가지만 계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학습한 내용은 좀 많이 여러 번 출제된 내용들 위주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사 공부를 하시면서 또 더 다양한 계산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공식까지 더 외우신 다음에 시험장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사 시험에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